자,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합당 수계라고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뽑았는데, 자, 유일하게 김어준이 계속 합당을 압박을 했죠. 정청래에게도 압박을 하고 조국에게도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의 큰 그림은 김어준이 그리고 있었다. 김어준이 조국당과 민주당의 통합 당대표예요, 여러분. 참 황당한 거죠. 조국 머리 위에 김어준이 있고 정청래 머리 위에 김어준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당과 민주당의 통합 당대표 김어준 총수님을, 총재죠 이제. 김어준 총수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 김어준 총재님의 교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 실드를 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해설인데,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정치 현실을 비추어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사안은 마찬가지로 정청래 대표가 한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지향하는 가치가 일치한다고 해도 선거 국면에서 정당은, 그 조직은 딱 한정된 의석을 두고 구성원들이 경쟁자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국회의원도, 시장도, 도지사도, 구청장도, 구의원도, 시의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거 국면에서 당대당 통합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정도로 달라도 매우 첨예한 이해 당사자가 됩니다. 네. 그런데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라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재앙이 되기 십상이다. 합의가 안 돼요.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런 건. 물론 이제 대형 선거 전에 당대표가 어느 날 합당 제안부터 하게 되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고, 당장 불이익이 없어도 찜찜하기도 하고, 사전 논의가 나하고 없었다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네. 그 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게 마련이고, 그게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게. 네. 근데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풍경은 달라지는 거예요. 통합의 시점,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 차기 주자들 육성, 이런 정당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앞에 놓고 고민하는 게 제대로 된 당대표의 책무예요. 네. 문재인 정부 6개월 때 지지율이 70% 중반 80% 갔어요. 근데 4년 반 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4년 반 후가 당대표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풍경이에요. 네.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처럼 자기가 대선 후보 되려고 있는 주자 또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결정이 아니잖아요. 정반대 결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제한이 더 늦어졌다, 그럼 물리적으로 선거전 통합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지방선거를 따로 치르죠? 그러면 당과 당사의 지지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렇죠. 지방선거는 게다가 후보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국회의원은 얼마 안 돼요. 지방선거에 비하자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총선인데 그때는 국회의원들끼리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때 더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대선입니다. 네. 언제 해? 일단 선거가 끝나고 해야 된다. 그건 그냥 미루는 거예요. 지금이 어렵고 네. 혼란스럽고 이해가 상충하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는 자신이 먼저 제안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네. 어차피 상대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내부 절차를 거칠 것이고 민주당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전당원 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네. 혼자 결정했다고 뭐라고 하는데 혼자서 합당을 결정 못합니다. 결국은 당원이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네. 김어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눈물 나는 쉴드를 치고 있죠. 예.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다 지적을 하기가 벅찰 정도로 요 한 5분도 안 되는 발언 내용만 가지고 제가 반박을 하려면은 한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궤변이에요. 다 궤변. 예. 총선 때가 어렵습니까? 지방선거 때가 어려워요. 지방선거 때가 후보자가 더 많은데 이해관계가 더 많이 얽혀 있는데 이걸 다 조정을 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하는 게 총선 때보다 더 쉽다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당원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합당을 추진해야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성입니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 됐잖아. 미리 의견 수렴하고 토론 붙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들 30명이 합당 논의 중단하라고 입장 발표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더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실드를 칠 걸 쳐야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람이 거짓말을, 속내를 계속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김어준이 본인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권 재창출 가능성, 대선 주자 육성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당대표가 결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야, 장동혁이 봐라. 있는 대선 주자도 내쫓지 않느냐. 자기가 대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있는 대선 주자 한동훈이를 내쫓았죠. 그런데 정청래는 조국을 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김어준의 말을 그대로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선 주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조국과 합당을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 지금. 즉 조국을 대권 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조국 당과 합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조국 당과 합당을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조국을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우기 위해서 조국 당과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민주당에 대권 주자가 없어요. 민주당에 이렇다 할 대선 후보가 없고 조국이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우리 당원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대권 주자가 없어가지고 조국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전혀 그런 상황 아니잖아. 아니 닦아놓고 여론조사만 돌려봐도 김민석 총리가 1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할 사람이 없어서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을 당대표를 시켜야 돼요? 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궤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영상 나가는 동안 합당하면은 그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이 어제부터 이제 계속 저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정청래가 합당을 하면은 제가 불신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했다. 왜 안 하냐 막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이현주 최고위원이 하겠다는데 저 같은 하바리 유튜버가 나서야 돼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도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정청래 불신임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냐가 아니라 이미 이현주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JTBC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당대표 불신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빌드업 과정인 거예요 지금. 예, 오늘 기자회견 했죠. 최고위원 셋이 나와서 기자회견 했죠. 그 다음에 의원들 30명이 초선 의원들 30명이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청래가 중단할까요? 중단 안 하겠죠.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청래는 자기 정치적 생명 걸어야 돼요. 이 합당 문제. 그리고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이런 주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김어준이 한 주장하고 비슷한 주장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합당은 안 할 수가 없다. 합당은 안 할 수가 없는데 합당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어준 같은 경우에 이제 대놓고 정청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최욱이나 이동영, 이동영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른말 같지만 바른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은 시기의 문제지 하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언젠가는 통합한다. 근데 오늘 난리 난 건 뭐냐?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검찰 개혁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검찰 개혁 문제에서 정부안을 가장 세게 들이받은 게 조국혁신당입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 한마디에서 약간 수그러들 때 지금 바로 이런 얘기를 꺼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어떤 날입니까? 코스피 5천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보수 애들도 지금 야 진짜 이게 된다 그러고 5천 못 간다고 조롱했던 인간들 특집으로 싹 만들어라고 뿌리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이거 던지는 바람에 싹 묻혀버렸어. 또 방법의 문제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잡음 안 나고 조용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청 시끄럽게 해버렸어. 최고위원도 말 안 하고 청와대하고도 소통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난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통합은 시기의 문제지 하는 겁니다. 자, 이동영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만 지적을 했어요.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이 이제 할 타이밍이냐. 그리고 방법론상에서 이렇게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합, 연대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합당만이 조국당과 민주당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의 방법론, 통합과 연대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정책 연대를 할 수도 있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통합의 방법론이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과 지금 조국혁신당의 색깔이 같은가? 저는 같지 않다고 봐요.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하고 조국당이 지향하는 바는 액면 그대로만 놓고 봐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님은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확장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조국당은 지금 조국당이 혁신의 DNA를 버리면서까지 합당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즉 왼쪽으로 가겠다라는 게 조국당의 생각이에요. 쇠빙선의 역할, 더 강한 민주당, 더 짙은 파랑, 이게 조국당의 정치적인 스탠스야. 근데 민주당은 지금 현재 원래 있었던 것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좌고우면하는 거죠. 이게 왼쪽으로 갑자기 급선회를 해버리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님이 열심히 가로놓은 오른쪽 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노선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국당은 민주당하고 통합할 게 아니라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혹은 진보당하고 통합 논의를 해야 돼요. 통합 논의를 해서 본인의 체급을 키우든지 교섭단체를 만들든지 하는 게 진보당이 조국당이 가야 될 길이야. 아니면 민주당에 오려면은 기존의 진보당 노선을 조국혁신당 노선을 포기하고 조국당 노선을 포기하고 중도 보수로의 방향 전환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조국당 계열과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제 친명 그룹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당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극명히 드러난 게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이에요.
검찰개혁 논쟁에서 조국 당은 이재명 정부를 맹렬히 공격했잖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 당은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실용 노선을 가려고 해. 그래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점진적인 개혁을 해나가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고, 민주당의 다수는 그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싸움이 크게 난 거야, 이번에. 갈 길이 다르니까. 조국 당은 왼쪽, 민주당은 오른쪽으로 가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러니 민정수석이나 장관을 경질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추미애나 김용민 의원, 법사위에 있는 의원들이 조국혁신당으로 가라라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색깔이 달라졌어.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하고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을 시켜서 민주 진보 세력 전체가 60%, 7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걸 뺏어서 40에서 50%를 득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류 정당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이 빌 거 아니에요. 왼쪽이 빈 왼쪽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같은 진보 정당들이 통합을 하건 경쟁을 하건, 자, 민주당이 놓고 간 왼쪽 영토는 자기들이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쪽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20에서 30% 정도의 득표를 얻을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보가 이제 뭐 기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보가 한 20에서 30, 그 다음에 중도가 40에서 50, 이게 민주당이죠. 중도가 40에서 50, 그 다음에 보수가 20에서 30, 이런 정치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민주 진보 세력이 20년, 30년 집권할 수 있는 정치적 구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국당하고 통합을 해버리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잖아.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시기와 방법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시던 길을 그대로 가서 이해운도 장관으로 임명하고, 진짜 조경태도 데리고 오고, 보수 진영을 계속 와해시키자 이거야, 민주당은. 그리고 조국당은 왼쪽에서 민주당이, 그죠? 민주당이 비워준 좌측을 더 확장을 해서, 제2당, 국민의힘을 밀어내고, 보수정당을 밀어내고, 제2당의 자리를 진보 세력들이, 진보 정당들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조국은 본인들이 진보 성향의, 진보 개혁 성향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냐고. 이게 이율 배반인 거죠. 민주당하고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하면서 왜 민주당으로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잡탕을 만들려고 해요. 각자 자기 길을 가면서 연대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통합도 있는 거야. 각자 자기 색깔에 맞는 정당 활동을 하면서 선거 때는 서로 필요에 따라 연대 협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꼭 왜 한 당으로 합쳐야 되냐고. 조국을 대선 후보 만들기 위해서 한 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이게 뻐꾸기 정치 아닙니까? 뻐꾸기 정치. 이재명의 민주당에 조국의 알을 까놓는 게, 조국을 키우기 위해서 합당하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 여기까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총리실에서요, 오늘 김어준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근데 서울 총리실에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미국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에 강력히 항의.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김 총리 포함하지 말라.
이게 아주 지멋대로예요. 근데 이 짓거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굳이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말아달라고 총리실에서 공문까지 내려보냈는데도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이나 김민석 총리 본인도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건 이제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서울시장 그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총리가 3등을 하더라고. 정원호 1등, 그 다음에 박주민 2등, 김민석 3등. 아니 김민석이 실제 3등이어서 3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출마 안 한다라는 걸 우리 당원들, 유권자들이 아니까 김민석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를 빼버리면은 김민석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정원호 구청장한테 가요.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친명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여론조사에 빼버리면 정원호 구청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그걸 막는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김민석 당대표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이. 김민석 당대표를 못 나오게 만들려고 자꾸 그 개돼지들을 선동하는 거야. 털레반들을. 이게 무슨 유튜버입니까? 이게 정치하는 놈이죠. 이게 무슨 언론인이에요.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김어준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당, 민주당과 조국당이 아니죠. 조국당과 청래당, 조청당, 혹은 뭐 청국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국장, 청국장 총재예요. 청래당하고 조국당 총재가 김어준이야.